건강검진 결과표에 PLT 나왔나요? 멍이 자꾸 든다면 혈소판부터 보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같이보기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종 모양 알림도 함께 눌러두시면 다음 편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멍이 잘 드시는 편인가요? 부딪힌 것 같지도 않은데 팔이나 다리에 멍이 생겨 있거나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꾸 나거나 코피가 한 번 나면 쉽게 멈추질 않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PLT라는 항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혈소판 수치입니다. 오늘 이 숫자 하나를 같이 읽어볼 건데요. 사실 혈소판은 낮아도 문제고 높아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가 걱정해야 하는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혈소판 수치를 보면 그냥 정상이네 하고 넘기십니다.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한 수치예요.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이전 검진이랑 비교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반대로 범위를 약간 벗어났어도 일시적인 원인 때문일 수 있어서 당장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되고 흐름을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혈소판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혈소판은 혈액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조각입니다. 적혈구의 5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데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 어딘가에 상처가 생겼을 때 혈소판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상처 부위에 달라붙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엉겨붙어서 막을 만들고 피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을 틀어막는 응급 패치 역할입니다. 이 패치가 부족하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안 멈추고 멍이 쉽게 생깁니다. 반대로 이 패치가 너무 많으면 막아야 할 이유가 없는 곳까지 막아버려서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겁니다. 결과표에서 PLT 또는 혈소판이라고 표시된 항목을 찾아보세요. 정상 범위는 보통 15만에서 45만 사이입니다. 단위는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개수입니다. 결과표에 정상 범위가 함께 표시되어 있으니 내 수치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5만 미만이면 혈소판 감소증을 의심합니다. 45만을 넘으면 혈소판 증가증을 의심합니다. 혈소판이 낮게 나왔을 때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혈소판이 낮다고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10만에서 15만 사이라면 임상적으로는 낮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적 관찰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5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출혈 위험이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안 멈추고 멍이 쉽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2만 미만이 되면 다치지 않아도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장출혈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이 생길 수 있어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소판이 낮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는 겁니다. 혈소판이 낮아지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이 경우는 감염이 낫고 나면 혈소판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약물도 원인이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서는 항생제, 진통소염제, 일부 건강기능식품도 혈소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혈소판이 낮게 나왔는데 최근 한 달 안에 감기를 앓으셨거나 새로 시작한 약이나 영양제가 있다면 그걸 먼저 의사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좀 더 드문 경우지만 간 기능 저하나 비장 이상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면역체계가 혈소판을 스스로 파괴하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이나 골수이 형성 증후군 같은 혈액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결과표 받으실 때 꺼내보시면 좋습니다. 이번엔 혈소판이 높게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혈소판이 높은 건 낮은 것보다 덜 주목받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원인을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반응성 증가라고 해서 감염, 염증, 수술 후, 빈혈, 철결핍, 격렬한 운동 직후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혈소판이 올라간 겁니다. 이 경우는 원인이 해결되면 수치도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원인을 확인하는 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혈소판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입니다. 혈소판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안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올라갑니다. 두통이 잦아졌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이런 증상과 함께 혈소판이 높게 나왔을 때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혈소판이 70만에서 100만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온다면 골수에 이상이 있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같은 혈액 질환 가능성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혈액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혈전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스피린을 드시면서 혈소판 수치도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혈소판 수치도 낮고 아스피린으로 기능까지 억제되면 출혈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왔을 때 이 사실을 담당 의사에게 꼭 알리세요. 지금 당장 확인하실 것 3가지입니다. 하나, 결과표에서 PLT 수치를 찾아보세요. 15만 미만이거나 45만을 넘으면 담당 의사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둘,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작년이나 재작년 결과와 비교해보세요.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면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셋, 멍이 잘 들거나 피가 잘 안 멈추는 증상이 있다면 수치가 정상이어도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수치와 증상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달라지셨습니다. PLT라는 항목을 그냥 지나치셨던 분이 이제는 숫자의 의미와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분이 됐습니다. 낮으면 출혈 위험, 높으면 혈전 위험,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원인이 중요하다는 것. 건강검진 결과표 한 장을 제대로 읽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멍이 자꾸 든다거나 혈소판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저장 버튼도 눌러두시면 다음에 결과표 받으셨을 때 다시 보시기 편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백혈구 수치 WBC가 뭔지 이야기해드릴 예정입니다. 백혈구가 높으면 무조건 염증이 있는 건지, 낮으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건강검진 같이 보기와 함께 결과표 더 이상 혼자 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